예, 안녕하세요. 교재는 전부 4권이 필요합니다. 미시 2권, 거시 2권이고요. 미시의 경우 다 2판이 필요해요. 전부 2판이 필요하고 그 1판을 보유하시는 분들이 문제집은 안 될 것 같아요. 예, 문제집은 좀 많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 마인드 교재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인드 교재는 1판을 갖고 계셔도 강의를 듣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문제집은 2판을 쓰는 게 좋겠고요. 이 객관식 교재가 작년에 나온 교재인데 제가 2년 주기로 개정을 계획하고 진행하거든요. 올해 시험 본 문제는 프린트 자료로 진도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객관식 강의라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의 열정은 딱 믿어요. 그렇지만 이제 기억력을 믿지는 않기 때문에 이론 설명을 드릴 거지만 기본 강의처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풀어야 할 문제 수가 적지는 않기 때문에 이론을 설명드리는 시간이 늘어질 수는 없을 거예요.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것이고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는 만큼 순간 놓칠 수도 있고 또 잘 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놓쳤다면 조금 더 쉽게 진행이 된 강의이지만 교재 QR코드 찍으시면은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유튜버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유튜브 입문 강의 해당 파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배속으로 들으셔도 되지 않을까? 유튜브도 뭐 2배속 시청 가능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좀 빨리 부족한 부분만 보완을 해서 여러분들이 메꿔주시면 되겠고 문제풀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객관식 문제풀이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실력이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문제를 푸는 게 공부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문제를 푸는 것만 하시는 건 안 돼요. 예, 실제로 이론을 잡고 문제로 어떻게 바꾸는지 사고를 하면서 복습을 반복해야지 실력의 향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론은 뭐 갖다 치워버리고 문제 푸는 요령만 딱 익혀서 무슨 달인처럼 달인급으로 연습하시면 되긴 하는데 그 정도 반복할 시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론을 문제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또 문제를 풀면서 그러한 이론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자꾸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공부의 중심이 되는 시기가 되었고 하지만 이제 마인드 교재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때려 치워버리고 문제를 이제 보는 그런 공부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을 중심으로 둘 것인데 지식이 있으면 이해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풀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훨씬 많아요. 미시는 한 3, 40% 정도는 되는 것 같고 거시는 이제 오히려 더 비중이 높아요. 예, 국경은 약간 요령이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식을 문제로 출제가 되었을 때 내가 지식을 아니까 맞출 수 있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고 근데 또 미시 중심으로 또 국경도 또 미시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쪽은 이제 기술이 있어요. 예, 문제를 시험장에서 지식으로도 풀 수 있지만 빠른 속도로 풀어낼 수 있거나 아니면 요령껏 풀어낼 수 있는 뭐 규칙이 있거나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공존하기 때문에 객관식 강의에서는 후자에도 상당히 포커스를 맞춥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답은 또 잘 맞아. 예, 그런 문제들도 유형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오히려 마인드 교재의 집중도를 좀 떨어뜨려도 괜찮죠. 실제로 풀이 요령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꾸르노와 같은 부분은 공식 같은 것도 드릴 거예요. 교재에 있지만 어쨌든 드려서 한번 확인도 해볼 건데 공식을 실제로 제시를 받아서 풀 수 있는 유형이 많지만 이게 보기 선지로 바뀌면서 기본적인 지식도 갖고 있는지를 같이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존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갈아줘야 되고 이제 칼 갈듯이 갈아줘야 되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 내에서 많은 문제를 맞춰야 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빨리 푸는 요령도 그것도 반복해서 내가 시험장에서 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두 가지를 모두 갖추는 걸 목표로 잡습니다. 근데 결국 제 생각은 그래요. 지상 목표를 기본서를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해두신 분들은 시험장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있죠. 실제로
그 2022년도가 그랬나? 2023년도구나. 그때 이제 시험 난이도는 높지 않았는데 같이 보는 과목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투입 시간이 너무 작아가지고 예, 그렇게 실수는 거의 안 했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점수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시간을 투입했을 때 마인드 교재가 머릿속에 마치 오픈북에 가까울 정도까지 확실하게 잡혀 있는 분들은 빈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잘 맞으면 예, 굉장한 고득점도 받을 수가 있고 상위 1%가 아니고요. 초시 기준으로도 저는 상위 0.1%까지 봤어요. 점수들을. 예, 하지만 뭐 경제학에서 뭐 올인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과목도 많고 또 2차 연계 과목도 조금 더 집중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도로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까지 공부를 하는 게 맞고요. 미시경제학은 그 논리가 굉장히 통일되어 있는 편입니다. 미시는 저는 이제 반으로 잘라서 전반부를 생산자 이론 파트까지를 전반부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 시장 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출제의 빈도는 시장 이론 이유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생산자 이론까지가 이제 이론에 상당히 치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출제되는 개수는 적어도 이게 기본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그쪽에서 문제수가 적으니까 막 소홀히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도 특히 초반에는 아직 열정이 살아있을 때잖아. 예,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버리지 않는 공부를 최대한도로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미시는 그 반으로 잘랐을 때 절반만큼은 논리가 비슷해요. 초반에 좀 어렵더라도 테마가 바뀌었는데 비슷비슷해. 나머지 시장이론부터 끝까지도 이제 테마가 조금씩 바뀌더라도 이론이 비슷해요. 그래서 초반에 조금 어려워도 통일된 논리를 사용하면 끝까지 점점 더 레벨이 올라가는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뭐 천박하게 말씀드리자면 잘 버텨. 잘 버티면 이제 그 테마가 끝나는 시점에는 어느 정도 앞에 있는 내용들까지 내가 좀 실력이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고요. 거시는 뭐 그런 거 없죠. 거시는 A부터 Z까지 충실하게 다 뭐 어디 부분에서 뭐 집중적으로 나온다 몇 개 말고는 대부분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거시는 전체적으로 잘 컨트롤을 해야 되겠고 국경의 경우는 빈출되는 쪽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예, 안 나오는 부분이 뭐 투입 시간이 뭐 4, 50분 필요해. 강의만으로. 그러면 우리도 같이 버리면 되고 이제 뭐 10년에 한 번, 두 번 나오는 테마인데 여기 투입 시간이 한 10분, 15분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건 같이 보는 것이고 어쨌든 효율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테마들이 그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갖고 있는 모든 테마가 다 담겨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중요한 포인트들은 전부 담겨져 있고요. 어찌되건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입문자 강의는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일단은 미시경제학이 좀 그런 편이고 거시는 그래도 한번 공부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한 바퀴 돌린 게 간신히 살아 있어서 초반부터 조금씩 기억이 많이 날 것이고요. 그 문제풀이하고 이론 이해의 간극이 좀 작아요. 거시경제학은 둘의 간극이 작고 미시경제학은 작은 것도 있고 굉장히 큰 것도 있어요. 네, 큰 것들은 문제풀이 요령에 가깝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 교재는 대략 한 40문제 정도? 요 정도 있고요. 우리 기출이 한 8개년 정도는 전부 수록되어 있고 2024년까지 포함하면 이제 9개년을 다 포함을 할 것이고요. 다른 기출들이 조금 섞여 있고 우리 기출 중에서 좀 오래된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또 풀어봐야 할 문제들을 제가 정말로 이제 엄선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 그 CPA 기출만 보면 됩니까? 라는 질문은 자제하도록. 네. 사실 요 정도 문제가 사실 더 풀어보면 저도 마음적으로는 더 여러분들에게 좀 편안함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무작정 문제를 늘리는 게 좋은 공부는 아니거든요. 풀어야 할 문제들을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 개를 잔뜩 풀어본다고 실력이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관식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주관식에서도 모든 내용들을 커버를 해야 되지만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테마가 있고 안 풀어봐도 대비가 되는 테마들이 있는데 안 풀어봐도 되는 테마들을 구태여 꾸역꾸역 문제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풀어봐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 기출로 모자란 거를 다른 기출에서 엄선해서 끼워 맞춘 것이니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요. 한 문제 한 문제
놓치지 않도록 공부를 진행하시고 진짜 소수의 몇 문제는 제가 좀 강도를 낮춰드릴게요. 이건 뭐 자세히 안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같이 풀어보는 건 아니고 푸는 방향과 방법, 뭐 이런 요령들, 뭐 숙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들 그런 거를 전달하는 강의입니다. 푸는 건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푸는 것이고요. 예습을 하면 당연히 좋죠. 예, 근데 예습을 하는 게 또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한 20페이지에서 그 정도? 20페이지 정도를 그냥 먼저 읽어보시는 걸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집의 경우는 뭐 안 풀어봐도 괜찮으니까요. 한 30문제 정도. 네, 그 정도 하면 대충 그날 페이스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삐져나온 거 몇 개 괜찮고 한 30문제 정도를 좀 미리 읽어보시는 걸로. 그러면 예습 시간 많이 소요 안 합니다. 풀어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읽으면서 이해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만 조금씩 예습을 부탁드릴 거고요. 복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강의 자체의 목표는 내가 복습을 효율적으로 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쓰시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강의 내에서도 많이 얻겠지만 내가 오늘 강의를 안 듣고 하는 복습과 천차만별의 이제 여러분들의 그 성취를 해요. 근데 강의를 듣고 하는 복습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걸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복습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강의를 활용하는 것이니 복습은 되도록이면 열심히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3일치 정도만 누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복습하시고 이제 어제 거는 또 어제 거 복습을 또 오늘 좀 30분 정도라도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틀 전 거는 단 10분만이라도 과하게 부탁드리지 않을 테니 한 10분, 15분 정도만이라도 투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스스로 이 강의 내에서 가질 수 있도록 복습을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주말에 또 한 3, 40분 정도 할애해서 일주일 동안 한 거 쭉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세요. 그래서 어쨌든 반복하는 게 내 머리에 담기기에 가장 적합한 복습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 한도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도 있는데 제가 그 OX 퀴즈 사이트 하나 만들어 둔 거 있거든요. 그것도 몇 번 수정 거쳐서 틀린 것들 다인진 모르겠네. 대부분 잡아놨으니까요. oxquiz.net 들어가시면 요거 진짜 테마 그 목차 잡아서 여러분도 OX 풀이 하실 수 있어요. 뭐 특히 이제 통학하시는 분들이 이제 oxquiz.net 활용하시면 적어도 일주일치 정도 한번 복습하시는 시간 가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건 이제 객관식 이후부터는 타 과목을 하면서도 경제학을 아예 손을 뗄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단원을 잡아서 뭐 OX를 뭐 30분 풀어본다든지 이런 시간을 갖는 게 괜찮습니다. 자, 교재 외에 추가로 풀이는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뭐 그럴 시간이 있다면 오히려 이제 마인드 교재를 조금 더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고 제가 종강날 복습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회전을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도록 이제 반복해서 풀더라도 시각을 달리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종강 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